IMF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대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 등 대외 불안 요인, 여기에 고용 상황 악화 등 대내 위험 요인까지 더해지면서 경제 성장세 둔화 우려가 짙어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IMF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8%로 하향을 조정했고 또 여기에 이어서 내년 전망치 역시 2.6%로 내다봤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배경과 의미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여파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이 금리도 지금 인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일부 신흥국에서는 자본이 유치될 우려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사실 외부적인 요인이죠. 외부적인 요인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이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고 또 이제 국내적으로 보면 국내 설비 투자가 6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이제 현재 또 미래의 경제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라든지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각각 5개월, 3개월째 하락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것이 경기 하강에 대한 우려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요인과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이 결합을 해서 우리 경제가 성장률이 좀 둔화될 거다 하는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고 지금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또 일자리 문제라든지 국내 소비 문제 이런 문제 내수 진작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 경제의 어떤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는 기본적인 부분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IMF가 OEC도 사실은 또 비슷하게 내렸어요. 이런 부분들을 본다고 하면 국내외적 요인이 결국은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그러니까 0. 몇 %씩 낮추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당초 정부는 정책적 노력을 통해서 목표치인 3% 성장을 달성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런 분위기라면 지금 뭐 2%대로 굳어진다고 봐야 할까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앞으로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3%를 물론 이제 그걸 맞추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경제 상황을 보면 그렇게 쉽게 변화될 가능성이 좀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2% 성장대로 성장 전망치를 낮출 가능성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미국이 금리 인상을 했는데 우리도 금리 인상을 할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근데 이게 이제 우리 돈을 빌리신 분들한테 엄청난 또 피해를 줄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하거든요. 그게 이제 내수나 여러 가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아무래도 3%까지 좀 어려울 것 같고 2.8% 이 정도로 또 2.9% 정도로 내리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문제는 대외 리스크만큼 국내 경제 상황도 썩 좋지 않다는 겁니다. 제조업 전반의 부진은 물론이고 뭐 앞서 교수님도 말씀하셨던 설비 투자 반년 동안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특히 뭐 고용 상황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뭐 경기 침체가 현실화된 것이다. 이런 비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금 현재로 보면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김동연 부총리 입장에서는 사실 경기 침체라고 하는 것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일자리라든지 아니면 고용을 좀 늘려서 내수를 진작시키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경제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일자리나 아니면 내수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보장이 있다고 하면 설비 투자를 좀 더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규 투자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해내야 되는데 그것은 결국은 기반이 필요하다. 그게 저는 일자리라든지 아니면 내수 진작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변화가 조금 있다고 하면 일정 부분 반등의 기회는 가질 수 있다. 물론 그것이 눈에 띄게 뭐 확 바뀌는 그런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의 이런 침체 국면에서 뭔가 변화를 줄 수 있는 어떤 계기는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일자리 추진에 나서고 있고 수출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이 고려된다고 하면 꼭 비관적으로 볼 것만은 아니다. 물론 앞으로 뭐 확 달라질 거다, 많은 부분 좋아질 거다 이렇게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비관적인 부분보다도 앞으로 또 발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런 예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당장 주목해 볼 거는 이번 주 금요일이죠. 9월 고용 성적표가 발표될 예정인데 9월 취업자 수가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기록할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뭐 오늘 또 주말 사이에 김동연 부총리가 또 좋게 나올 수도 있다고도 얘기는 했는데 지금 어떻게 전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 김동연 부총리가 애매하게 말을 했어요. 명확하게 얘기는 안 했지만 처음에는 숫덩이를 가슴에 안고 있는 것처럼 참 답답하고 미안한 마음이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뭐 며칠 전에 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고용 지표가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뭐 또는 이런 표현도 해서 지난달보다 조금 개선될 수 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2달 연속 신규 취업자 수가 10,000명이 안 됐어요. 그리고 이제 예측하기는 마이너스 고용이 될 거라고 이렇게 예측이 됐었는데 아마도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9월 고용 지표가. 김동연 부총리가 저 정도로 얘기한 거 보면 뭔가 예전보다는 조금 나아지지 않았나. 그게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눈에 띄게 좋아진 거냐 하는 부분은 좀
논란이 될 수 있겠지만 예전의 침체기에서 일정 부분 벗어나는 그런 시도를 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이 2달 연속 신규 취업자 수가 10,000명도 안 됐잖아요. 근데 네. 이번에는 아마 그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김동연 부총리 그런 얘기 했어요. 다음 주에 일자리 정책 중장기 정책을 발표하겠다. 네. 이게 또 새로운 계기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주에 발표될 고용 지표는 일단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애초에 걱정했던 만큼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네. 아닌 모양이고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일자리 대책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 단기적인 게 아니라 맞춤형 대책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맞춤형 대책이라는 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 사회가 또 우리 경제가 갖고 있는 어떤 특징들도 고민할 것 같아 보여져요. 네. 그래서 맞춤형 대책이 어느 정도 나올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다른 나라와 다르게 갖고 있는 어떤 특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일정 부분 좀 뭐랄까요 맞춤형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그 젊은 세대들이 좋아하는 일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이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정적인 일자리 또 좋은 일자리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일자리들 어떻게 맞출 거냐. 또 시니어 그룹들 같은 경우에는 은퇴 이후에 또 일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되니까 그분들한테 어떤 일자리를 줄 거냐 이런 부분도 고민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민간 투자 활성화 같은 경우에는 제도를 일정 부분 바꿀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민간에 투자를 하려면 결국 제도적이나 이런 부분들의 좀 제도 개혁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어떤 인터넷 환경에 맞는 사업들도 구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새로운 맞춤형 일자리나 아니면 민간 투자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하지만 그간의 일자리 대책을 보면 대책에 대한 효과를 듣고 갑론을박이 많았습니다. 고용이 기대치를 크게 믿던 부분도 있지만 일방통행이다, 뭐 재탕에 불과하다, 뭐 이런 지적들도 많았는데 이번에 좀 뭐 획기적으로 바뀌는 부분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뭐 획기적으로 바뀌는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 기대가 될지 모르겠지만 뭐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길 바랍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획기적으로 뭔가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의 경제 상황이 워낙 어려워서 이 중에서 일정 부분 일자리 고용만 조금만 늘어나도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획기적인 일자리 계획을 내놓을 수 있는 방안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면 지금까지 일자리 정책들을 보면 이미 많은 부분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과연 그럼 새로운 일자리 정책보다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이걸 잘 다질 수 있는 일자리 정책으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정부가 예산을 투자해서 지금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민간의 일자리 창출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어떤 대책들을 조금 더 정교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잘못되면요. 세금이 들어가는데 일자리 정책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쪽에 세금이 낭비되는 경우도 있고 기업들이 그걸 악용해서 본인들의 이익 챙기는 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정교하게 제도적으로 만드는 그런 정책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부터 시작된 이번 달 국정감사에서도 이 고용 문제가 아마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이번 주에 나올 수치 그리고 다음 주에 정부가 내놓을 대책 어떤 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얘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